지민아, 내가 떠나면 네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저 뭘 해야 하나요? 저 혼자 괜찮을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한마디. 그 말은 가족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열쇠가 됩니다. 유산보다 무거운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서 큰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는 장례식장. 하지만 그 숙연함 속에서 유지민의 눈가는 이미 퉁퉁 부어 있었어요. 3년간 시어머니 김정옥을 간병하며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던 그녀였죠.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고 죽을 쓰고 약을 챙기며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모인 형제들의 얼굴엔 슬픔보다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첫째 박종태는 52세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빚더미였습니다. 둘째 박종주는 50세 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눈치만 보는 인간이었죠. 형님,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종준이 형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종태는 빈소 밖을 슬쩍 보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최소 3억은 되겠지. 집값까지 치면 5억은 넘어. 그럼 우리 둘이서 나누면? 당연하지. 지민이 그녀는 빼고. 두 형제의 대화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돈만 보였어요. 한편 지민은 빈소 안에서 정옥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거리요.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3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죠.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난 남편. 그 뒤로 지민은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지민아, 울지 마. 넌 잘했어. 옆에서 위로하는 건 동네 이웃 박할머니였어요. 저 형제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명절에도 생신에도. 근데 이제 와서 유산 타령이나 하겠지. 박할머니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어머니를 찾아온 건 돈 때문이라는 걸. 그때 종태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간단히 절을 하고는 지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민 씨, 수고 많았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모셔줘서 고맙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민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형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장례 끝나면 유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끼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종준도 뒤따라 들어오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집이랑 예금 같은 거 정리해야죠. 지민 씨는 뭐 따로 챙겨드릴 건 챙겨드릴게요. 그 말투에서 지민은 이미 느꼈어요. 자신은 철저히 배제될 거라는 걸. 형님들, 저도 어머니를 3년간 모셨는데. 아, 그건 알죠. 근데 법적으론 우리가 자식이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며느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종태의 말에 지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직계 상속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빈소 밖에서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형제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며? 맞아. 며느리가 혼자 다 했다던데.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나 봐.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형제들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종태는 빈소를 나서며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장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유산 정리 미팅 잡자. 지민이는 빼고. 형님 말대로 하죠. 어차피 법적으론 우리 거니까. 두 형제는 냉소를 지으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지민의 손에 쥐어진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지민의 손에 쥐어준 작은 녹음기였어요. 지민아, 이건 꼭 간직해라. 내가 떠나면 이걸 들어봐. 정욱의 마지막 말이 지민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민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눈물을 닦았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영정을 모시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지민은 관 뒤를 따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네. 유산 정리하고 나면 한동안은 편하게 살겠어. 형님 3억 중에 1억 5천만 원씩 나누면 되는 거죠? 당연하지. 집은 팔면 2억은 나올 거야. 그것도 반반. 형제들의 대화는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지민은 마지막으로 정욱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밤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형제들의 차가운 태도가 떠오르며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들어봐야 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종태는 동생 종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머니 집에서 만나자. 유산 정리. 종준은 즉시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지민이는요? 부르지 마. 우리끼리 정리하고 나중에 통보하면 돼. 두 형제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지민을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둘이서 나눠 가지려는 거였죠. 토요일 오후 2시 종태와 종준은 어머니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계산해 봤는데 예금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에요. 집은 감정가로 2억 5천. 팔면 실거래가는 2억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종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총 5억 4천. 우리 둘이서 나누면 2억 7천씩이네. 딱 좋네요, 형님.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들, 저 왔어요.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종태와 종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지민 씨?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집 열쇠가 있어서요. 형님들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참석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지민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유산 정리하시는 거죠? 종태는 당황했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 형제끼리 정리할 일이에요. 왜요? 저도 어머니를 3년간 모셨는데 왜 저는 빠져야 하죠? 지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함도 섞여 있었어요. 종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민 씨,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요.
직계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형님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간병하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뭔가 챙겨줄게요. 종태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3년간 고생한 거 감사의 표시로. 지민은 그 수표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3년간의 헌신이 겨우 500만 원으로 평가되다니. 형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선이에요. 종준도 거들었습니다. 지민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줄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형님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나요? 그건 우리도 바빴으니까. 명절에도 안 오셨죠. 생신에도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도 형님들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종태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그만해요. 우리가 바빴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당한 몫? 당신은 며느리일 뿐이에요. 법적으론 아무 권리도 없어요. 종태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종준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형제끼리 정리할 거니까. 저는 안 가요. 제 권리를 찾을 때까지. 지민의 단호한 태도에 종태는 화를 냈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당신한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어머니가 제게 뭔가 남겨주셨을지도 몰라요. 지민의 말에 형제들은 순간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뭔가 주셨어요. 뭘 줬는데요? 종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요. 형제들은 녹음기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녹음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종준이 비웃었습니다. 지민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종태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지민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다음 주에 상속 서류 처리하고 집 매매 들어갈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지민은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우리가 뭘 후회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민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형제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녹음기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법적으론 우리가 100% 이기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앉아서 유산 분배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민의 손에 쥐어진 그 녹음기가 모든 걸 뒤집을 폭탄이라는 걸. 집 밖으로 나온 지민은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아,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은 내 등을 칠 거야.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지민이 집을 나간 뒤 형제들은 거실에 남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종태가 위스키병을 따르며 웃었어요. 야, 지민이 그년 표정 봤어? 완전히 쫄았더라. 형님이 딱 찍어 누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종준도 잔을 들며 맞장구 쳤습니다. 근데 형님, 녹음기는 뭐예요? 진짜 뭐가 들어있을까요? 설마 유언? 그런 거 법적 효력 없어? 공증도 안 된 거 가지고 뭘 어쩌겠어. 종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찝찝한데요. 찝찝할 것 없어. 우리가 법적 상속인이야. 며느리 따위가 끼어들 자리 없어.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짰어요. 형님, 집은 언제 내놓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부동산 중개업소 돌리자. 빨리 팔아야 돈 나오지. 예금은요?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상속 서류 제출할 거야. 2주 안에 처리될 거야. 종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지민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거였죠. 그때 종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채업자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이자 500만 원. 늦지 마세요. 종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빚이 2억이 넘었어요.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죠. 형님,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종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그에게 어머니의 유산은 절실했어요. 이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녀야 했으니까요. 종준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이 8천만 원이었어요. 불법 도박장에서 진 빚이었죠. 형님, 이번에 돈 나오면 제 빚도 좀 갚을 수 있겠네요. 너도 빚이 있어? 네, 좀 있어요. 두 형제는 서로의 처지를 알면서도 돈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종태가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도 참, 왜 하필 지민이 그년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우린 친아들인데 며느리를 더 아꼈죠. 그래도 뭐 어때? 법은 우리 편이니까.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어머니 김정옥이 생전에 그들의 행동을 얼마나 실망스럽게 지켜봤는지. 사실 정옥은 마지막 1년 동안 형제들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해 왔어요. 돈만 요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는 아들들의 목소리를. 지민이 가진 녹음기 안에는 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아, 내가 너에게 이걸 남기는 이유는 저 아이들이 너를 괴롭힐 게 분명하기 때문이야.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들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게 주고 싶어. 넌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줬으니까. 하지만 법적으론 내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한 내게 줄 방법이 없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녹음기를 남긴다. 이 안에는 내가 직접 녹음한 증거들이 있어. 지민은 파일 목록을 확인했어요. 총 5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정옥의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부터는 엄마, 돈 좀 보내줘. 종태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여유가 없단다. 여유 없긴. 예금 3억 있잖아. 그 중에 1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너한테 줄 수 없어. 노후 자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돈 쌓아두게.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그런 말하지 마라. 진짜 짜증나. 자식 도와주지도 않고. 탁!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지민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렇게 어머니를 대하고도 유산을 차지하겠다니.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종준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급한 일 있어서 돈 좀 빌려줘. 종준아, 또 도박한 거 아니냐? 아니야. 친구 사업 도와주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도박장 다니는 거 다 알아. 엄마가 뭘 안다고.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그만둬라. 엄마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그냥 돈이나 줘. 못 준다. 아, 진짜. 형이랑 똑같네. 자식들 나 몰라라 하고.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네 번째 파일.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병원비 필요해. 종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무슨 병원? 사채업자한테 맞아서 갈비뼈 부러졌어. 뭐? 사채? 엄마, 제발 2천만 원만 보내줘. 안 그러면 나 죽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다.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하지만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또 돈 좀. 종태야, 나 더 이상 못 줘. 내 예금 다 떨어져 간다. 엄마, 내가 죽어도 괜찮아? 아들아, 엄마도 살아야 한단다. 책, 쓸모없는 늙은이. 탁! 지민은 녹음기를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가져가겠다고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이 녹음 파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물어봐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검색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45세. 상속 분쟁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틀 뒤 지민은 이효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너머로 이효진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변호사였죠. 앉으세요, 유지민 씨. 상담 신청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이효진은 녹음기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어머니의 유언과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했던 폭언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이효진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정욱의 유언이 흘러나왔어요. 지민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는 아마 많이 외로울 거야.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돈만 필요할 때 찾아.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넌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어. 3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줬지. 지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지만 법적으로 내가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으면 내게 줄 방법이 없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녹음을 남긴다. 이게 내 진심이야. 지민아, 내 집과 예금, 모든 걸 내게 주고 싶다. 넌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효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감동적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론 법적 효력이 약해요. 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밖에 없나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다른 파일들도 들어볼까요? 이효진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종태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언하는 내용이었어요. 노후 자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돈 쌓아두게. 이효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파일까지 들었어요. 종준의 도박빚 이야기, 종태의 사체 이야기까지. 이효진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예. 이 녹음 파일들은 형제들이 어머니를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100% 장담은 못하지만 승산은 충분해요. 이효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는 상속권을 잃을 수 있죠. 형제들이 그 경우에 해당하나요? 가능성이 높아요. 3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폭언하고 돈만 요구했죠. 이건 충분히 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요. 지민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직접 녹음한 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죠. 그럼 재판을 해야 하나요? 네, 상속 무효 및 재분배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요. 지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재판은 긴 싸움이었고 형제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님, 제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효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0% 이상이에요.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해주세요. 재판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서류 준비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상속 무효 가처분 신청부터 넣을게요. 가처분이요? 네, 형제들이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예요. 이거 먼저 해둬야 해요. 이효진은 노트북을 열고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각오하셔야 해요.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좋아요. 그 각오면 충분해요. 이효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겨봅시다. 다음 날 이효진은 법원에 상속 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종태와 종준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상속 분쟁 소송 제기 통지. 종태는 통지서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지민이 그년이 소송을 걸어? 종준도 황급히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저도 통지서 받았어요. 그 여자 미쳤나 봐. 뭘 믿고 소송을 걸어? 두 사람은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근데 변호사 비용이. 종태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빚더미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나가면 더 힘들어질 게 분명했죠. 일단 저렴한 변호사 알아보자. 한편 지민은 이효진과 함께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모두 문서화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지민 씨, 재판 날짜 잡혔어요. 2주 뒤 월요일 오전 10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되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효진의 말에 지민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녹음기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민아,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꼭 이길게요. 형님들한테 지지 않을게요. 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2주 전 이효진 변호사는 지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지민 씨, 준비 서면 다 완성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민은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형제들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는 거죠? 정확해요. 민법 100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자는 상속 결격자가 돼요. 이효진은 녹음 파일 목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들이 바로 그 증거죠. 법원이 이걸 인정하면 형제들은 상속권을 잃어요. 그럼 제가 모든 걸 받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지민 씨는 직계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효진은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어머니가 남긴 녹음 유언을 특별 연고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별 연고자요? 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 피상속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에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 해당되나요? 당연하죠. 3년간 간병하고 어머니가 직접 지민 씨를 지목했으니까요. 지민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해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 케이스는 드물어요. 이효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지민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오후 종태와 종주는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였는데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두 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는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법적 상속인인데요. 종태가 항변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목록 봤어요. 녹음 파일이 5개나 돼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 안에 두 분이 어머니한테 폭언한 내용이 다 담겨 있대요. 종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당연하죠.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건가요? 지진 않더라도 상속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종태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젠장, 지민이 그년이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재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재판 일주일 전 이효진은 지민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지민 씨, 재판정에서 판사가 질문하면 침착하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제들이 반박할 텐데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한텐 증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변호사님, 혹시 형님들이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이효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어요.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확인서 받았어요. 와, 지민은 감탄했습니다. 이효진은 정말 빈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이효진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동네 이웃들의 증인 진술서예요. 형제들이 3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죠. 박 할머니도 포함돼 있나요? 당연하죠. 박 할머니가 가장 상세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지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재판 전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형제들과 법정에서 맞붙게 됩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했어요. 어머니, 내일 꼭 이길게요. 한편 종태와 종준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정은 달랐어요. 두려움과 초조함뿐이었죠. 형님, 내일 재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변호사도 자신 없어 하던데. 우리 정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도. 종태의 목소리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민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효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종태와 종준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지민을 보자 차갑게 눈을 흘겼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상속, 무효 및 재분배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요약해 주시죠. 이효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종태, 박종준 두 사람은 피상속인 김정옥 씨를 3년간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학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상속인이 직접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효진은 녹음기를 제출했어요. 이 녹음기에는 피고들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강요하고 폭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태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될 수 있어요. 이효진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입니다. 원본이며 조작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예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시죠. 법정에 스피커가 설치되고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정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민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옥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으니까요.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종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노후 자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돈 쌓아두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자식이 할 말이야? 저런 인간들이. 종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은 종준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까지 재생되자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원고 쪽으로 기울었어요. 판사가 종태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박종태 씨,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종태는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났다고 어머니에게 저런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효진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동네 이웃들의 진술서를 내밀었어요. 피고들은 3년간 단 한 번도 피상속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심지어 입원했을 때도요. 증인이 있습니까? 네, 박선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30년 넘게 옆집에 살았어요. 피고들이 얼마나 자주 방문했습니까? 박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옥이 쓰러졌을 때도 입원했을 때도 안 왔어요. 그럼 누가 간병했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며느리 지민이가 혼자 다 했어요. 밤낮 없이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이가 얼마나 지민이를 아꼈는지 몰라요. 진짜 딸처럼 여겼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도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종태의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피고들이 바빴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도를 안 한 것과 상속권은 별개 아닙니까?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판사의 말에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효진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어머니를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판사가 날짜를 확인하려는 순간 이효진이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녹음기 안에 숨겨진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종태와 종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생해 주시죠. 이효진은 녹음기를 조작하며 5번째 파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정적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종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돈 안 주면 요양원 보낼 거야.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마라. 지금 당장 2천만 원 보내. 안 그러면 진짜 요양원 보낸다. 정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 엄마가 돈 안 주는 게 잘못이지. 탁!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종태를 바라봤어요. 판사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박종태 씨, 설명하시죠. 종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그건 제가 정말 급한 상황이어서. 급하면 어머니를 협박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종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민은 복도로 나왔어요. 이효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종태와 종주는 절망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종 판결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지민은 이효진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네, 판사가 우리 편이에요. 녹음 파일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효진의 표정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이세요? 상대 변호사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이효진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종태의 변호사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최종 판결일 일주일 전 법원의 피고 측의 추가 서면이 제출됐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원고 유지민은 피상속인을 조종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 이효진은 서면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서면에는 지민이 어머니를 세뇌해서 녹음을 만들게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마지막 발악이었죠. 지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은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판사가 이런 주장을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어요. 우리한텐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으니까요. 이효진은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사실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이건 진짜 결정타예요. 최종 판결일에 공개하려고 아껴뒀어요. 이효진은 6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정욱의 목소리였어요. 2024년 3월 15일. 나 김정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지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 아들 박종태, 박종주는 나를 3년간 방치하고 돈만 요구했다. 그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유지민에게 준다. 지민이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줬고
나는 그 아이를 딸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최종 유언이다. 녹음이 끝났어요. 이효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녹음 유언이에요. 증인 2명 이상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데. 증인이 있어요? 네, 박할머니와 동네 이장님이 녹음 당시 현장에 계셨대요. 지민은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이 파일이 공개되면 게임 끝이에요.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동네 이웃들도 열어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 측에서 추가 서면을 제출했는데 원고 측 의견을 들어보죠. 이효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진은 6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욱의 유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유지민에게 준다. 종태와 종준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들은 이런 녹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완전히 명확한 유언이네. 저 형제들 끝났다. 판사가 이효진에게 물었어요. 이 유언의 신빙성은? 증인 2명이 있습니다. 박선자 씨와 이철수 씨입니다. 박할머니와 동네 이장님이 일어났어요. 2분 모두 녹음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정욱이가 우리를 불러서 유언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박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정욱이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저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판사가 종태의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해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 박종태, 박종준 2사람은 상속 결격자로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특별 연고자인 원고 유지민에게 귀속됩니다. 쿵! 망치 소리와 함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효진이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겼어요, 지민 씨. 완전히 이겼어요. 방청석에서 박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종태와 종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욕심이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든 거였습니다. 판결 이후 일주일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민은 정욱의 집과 예금 모두를 정식으로 상속받았어요. 총 5억 4천만 원의 재산이었죠. 이효진이 최종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지민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이효진을 껴안았어요. 당신이 잘 싸웠어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지민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정욱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겼어요. 형님들한테 지지 않았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그 녹음기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집을 잘 지킬게요. 그 집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게요. 지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편 종태와 종주는 완전히 망했어요. 상속도 못 받았고 재판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죠. 종태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의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어요. 형님, 우리 어떡해요? 종준이 절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다 끝났어. 종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형님. 두 형제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민은 정욱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심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욱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지민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그날 저녁 박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어요. 지민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요. 정욱이가 정말 잘 선택했어. 너 같은 며느리는 흔치 않아. 박할머니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정욱이가 바라던 거야.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지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녹음기를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아,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사랑한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별들을 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어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으로 이룬 승리. 그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법은 결국 정의의 편에 섰고 욕심 많은 형제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며느리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